오늘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빠르게 조 1위 진출을 확정지을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다득점으로 1위 자리에 요르단을 잡아낸다면 사실상 조 1위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은 마지막 경기에서 편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며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손흥민과 김민재 같은 선수들은 이번 시즌 소속 클럽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뛰어왔고, 이제 구단으로 복귀한다면 다시 리그와 동시에 챔스까지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소속 클럽에서의 트로피 경쟁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 경기라도 더 많이 쉬게 해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조 1위로 진출하게 된다면 다음 라운드 16강에서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일본은 바로 직전 경기에서 이라크에게 2대1 충격 패배를 당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고, 아직 조 1위 진출 경우의 수가 있기는 하나 이라크가 베트남을 상대로 패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팬들이나 일본 팬들이나 이대로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벌써부터 이번 대회 최대의 경쟁자와 맞붙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감이 몰려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두 팀은 이번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만큼 결국은 빠르나 늦으나 한 번쯤은 맞붙게 될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근 일본 수비진들이 조별리그부터 호러쇼를 펼치며 가장 자랑하던 유럽 해외 파리거들로 이루어진 포백이 사실은 거품만 잔뜩 낀 과대평가된 수비진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집중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는 일본을 빠르게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사실상 저번 경기와 별 다를 바 없는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대회 도중 김승규가 부상을 입으면서 대표팀에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빈자리를 조현우 골키퍼가 대신했습니다. 포백은 서령우와 김민재, 정승현과 이기재가 나왔고, 미드필더에는 이재성과 황인범, 그리고 박용우와 이강인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투톱은 역시나 손흥민과 조규성이었는데요. 저번 경기는 이강인이 날아다니며 바레인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렸지만, 이번 경기를 이끈 건 역시나 한국의 캡틴이자 세계적인 공격수인 손흥민이었는데요. 3분경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날카롭게 빠져들어가며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고, 이미 포지션을 빼앗겨버린 요르단의 수비수는 거친 태클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을 아예 못 거린 명백한 파울이었지만 심판은 이 장면을 보고 그대로 넘어가 손흥민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대회에서는 비디오 판독이 돌아가는 중이고, 판독실에서 신호를 받은 주심은 파울 장면을 다시 확인한 뒤 페널티킥 선언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여기서 침착하게 선제골을 기록하였고, 심지어 파넨카킥을 시도하며 성공시키면서 요르단의 골키퍼를 완전히 농락해버렸는데요. 그야말로 손흥민의 여유로움과 클래스가 느껴지는 기술적인 슈팅이었고, 이른 시간에 터진 선제골로 인해 한국은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동 특유의 플레이 스타일답게 경기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점차 강해지는 태클의 강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중원에서 요르단 선수들의 몸통 박치기를 견뎌내야 하는 황인범 선수는 유독 자주 표적이 되었고, 안 그래도 김승규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이런 태클 시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평점심을 잃고 더티플레이만 남발하는 요르단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수비진을 위협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르단의 에이스 공격수 알타마리이고, 현재 프랑스 리그 내에서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김민재의 1순위 견제 대상은 바로 이 알타마리였습니다. 실제로 알타마리의 드리블은 여러 차례 한국 수비 라인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줬고, 역시나 세계적인 센터백인 김민재의 철통 수비가 없었다면 위험한 상황들이 더 자주 발생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김민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형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이라크의 코너킥이 아주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갔고, 박용우는 헤딩으로 이 공을 걷어내려다 그만 자책골을 우리 골문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바로 뒤에 요르단 선수가 붙어 있었기에 박용우가 처리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실점할 확률이 높았기에 선수 탓을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점골 이후 한국 수비진들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김민재가 결정적인 수비로 한 골을 막아냈음에도 곧바로 역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알타마리의 슈팅이 우리 선수들의 몸을 맞고 튕겨나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세컨볼을 상대에게 빼앗겨버리면서 원바운드 슈팅을 얻어맞았고, 결국 전반 막바지 역전을 허용하고야 말았는데요. 심지어 한국 선수들의 이러한 집중력 저하는 전방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전반 종료 휘슬이 끝나기 바로 직전, 이기재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튕겨나오면서 조규성의 발 앞에 떨어졌으나 조규성은 이 완벽한 골 찬스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는데요. 집중력이 흐트러진 한국 선수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조직력 재정비였고, 결국 선제골을 넣었던 한국은 스코어가 뒤집힌 채 하프타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반드시 역전의 기회를 모색해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클린스만은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대형 교체를 강행했습니다. 이기재와 박용우를 빼고 김태환과 홍현석을 넣은 것인데요. 공격적인 교체 투입에 확실히 후반전을 지배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전반전 잠잠하던 이강인의 경기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고 손흥민도 박스 안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한 끗 차이로 기회가 무산되며 쉽게 골이 터지지 않았고 중간중간 요르단 선수들의 침대 축구가 우리 선수들의 답답함만 더욱 커져가게 했습니다. 후반전 막바지 황인범이 동점골을 성공시키기는 했으나 이렇게 경기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오늘 경기 결과는 그야말로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치욕스럽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비는 김민재, 공격은 손흥민이 팀을 이끌었으나 여전히 이 두 선수의 발목을 붙잡는 선수가 스쿼드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하루라도 빨리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조별리그 1위 진출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대로 한국과 일본이 조 2위로 올라가면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 일은 없다는 것이나 두 팀 다 우승을 노리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 만큼 조별리그 2위 진출은 그야말로 대망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두 팀의 경기력으로 보자면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대참사도 터질 수 있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부디 대한민국 대표팀이 원래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